최근 헝가리가 독일로부터 첫 번째 레오파르트 2A7HU 주력 전차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유럽 매체에 따르면 레오파르트 2A7이 헝가리 시내에서 이송 중인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헝가리가 도입한 2A7 버전은 향상된 사격 통제 시스템 RCWS, 지휘관 조준경 및 강화된 상부 장갑이 장착된 신형 버전입니다. 신형 전차를 도입한 헝가리이지만 사실 그 과정이 썩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레오파르트 2A7 한 대를 인도받기까지 무려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헝가리는 지난 2018년 4월 레오파르트 2A7HU 전차 44대를 주문하였고 2023년 8월에 들어서야 겨우 한 대를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가 현대로템과 기본 계약을 체결한 지 9개월도 채 되지 않은 올해 6월 28대의 K2 전차를 인도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죠. 유럽 네티즌들도 한국과 독일의 납기를 비교하며 독일 방산업계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납기도 납기였지만 헝가리의 레오파르트는 대당 도입 단가 역시 상당히 비쌌습니다. 디펜스24에 따르면 헝가리는 레오파르트 2A7HU 전차 외에도 구형 중고 2A4 전차 12대와 펜자우비치 2000 자주포 24대를 주문하여 총 비용은 최소 18억 9천만 유로, 한화 2조 7천억 원에 달하였는데요. 자주포 도입가를 제외하면 44대의 신형 전차와 12대의 구형 전차 도입에 대당 440억 원을 들인 셈입니다. 한편 헝가리의 레오파르트 도입에 기뻐해야 할 유럽은 어째서인지 쌀쌀맞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헝가리의 전차를 수출한 독일 라인메탈을 비판하는 댓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헝가리가 친러시아 행보를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와 담을 쌓고 있기 때문인데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EU의 지원금 지급도 반대하면서 자국의 군사지원금 지출 승인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는데요. 헝가리의 오르반이 푸틴과 깊은 관계인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또 최근에는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로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 헝가리입니다. 이에 유럽 네티즌들은 독일 레오파르트가 헝가리에 수출되자 보안 위험이 너무 크다. 오르반은 러시아를 그토록 좋아하는데 왜 그들은 훌륭한 러시아 T-90을 사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What the f? 서방 기술을 러시아 동맹국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된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죠. 한편 최근 전차 도입이 시급한 유럽에서는 본격적으로 레오파르트와 K2 전차의 입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롱성 같았던 독일 방산에 한국이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그리고 미친 납기 속도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레오파르트2는 흑표 전차 대비 조금 더 우수한 장갑과 주포 약실 압력, 포구 초속의 소폭 우위를 지니고 있지만 기동성, 첨단 장비, 자동 장전 장치, 험지 돌파 능력 등에서는 K2 전차가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가 도입한 2A7 버전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트로피 에이피스나 아이언 피스트는커녕 조준형 자동 대응 연막 소프트킬조차 없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K2 전차의 트로피나 아이언 피스트를 올린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게 함정이죠. 첨단 장비야 비싸긴 하지만 결국 올리면 되는 것이라 장착 유무에 관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고 기본형이 지니고 있는 자체 성능에 대해 비교해야 하는데 레오파르트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맷집, 그리고 흑표의 최대 장점은 현수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첨단 현수장치에 파생되는 기동성, 험지 돌파, 다각 사격, 승차감, 제동 능력, 엄폐 기능과 같은 다양한 모든 장점들이 흑표가 지닌 고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네티즌이 올린 레오 흑표 에이브람스의 비교 영상만 봐도 한눈에 K2 전차의 우수한 서스펜션 능력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폴란드에서 공개된 퍼레이드 리허설 당시 뒤따라오던 세 번째 K2가 앞차와 부딪힐 뻔했지만 순식간에 급제동에 성공하여 K2 전차가 가진 탁월한 주행 능력을 잘 보여주기도 하였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동유럽 특유의 지형에서 K2 전차의 ISU 서스펜션은 그 장점을 극대화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해외 매체 인텔드롭은 폴란드가 도입한 K2 전차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왜 동유럽 국가들이 유독 K2 전차에 관심을 갖는지 언급하였습니다. Poland has announced that it will buy 1,000 K2 tanks from South Korea. Alongside the announcement, the Polish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tated that Poland plans to create the strongest land army in Europe with a focus on large Cold War-style tank formations. To help make their ambitious goal a reality, Poland has chosen the South Korean K2 to be the backbone of their new army. The K2 Black Panther is a South Korean main battle tank that boasts superior mobility compared to its Western counterparts, as it weighs only 55 tons, which is much lighter than most modern tanks, which in theory should help with the muddy climate of Eastern Europe.
They already signed a contract for the first delivery of 180 tanks, some of which are already in service with the Army. The rest of the 820 tanks will be produced in Poland under a technology transfer agreement with South Korea. The total value of the deal is estimated at over $6 billion. 반면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유독 진흙에서의 기동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군사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 중인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에 빠져 사용 불능에 처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은 4월 5월 얼어있던 땅이 진흙으로 변하여 엄청난 무게와 궤도로 기동하는 전차에게는 특히 부담스러운 지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동유럽의 악명 높은 늪지대는 13세기 몽골의 유럽 행군,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독소 전쟁 등을 통해서 증명되었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가 진흙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레오의 토션바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토션바는 구조적으로 단순하여 생산 단가가 저렴하며 또 야전 수리가 용이하고 차량 연명 공간도 거의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장갑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단점도 명확한 서스펜션인데요. 우선 스프링 하부가 무거워져 차체의 전체 무게가 증가해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중량으로 인해 늪지에서 취약하기도 하죠. 또한 지오메리트의 제한이 발생하여 서스펜션의 움직임이 제한돼 지형에 따른 조향 또는 주행 성능에 영향을 주고 특히 독립평가와 차축평가의 접지성이 낮아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궤도의 트랙션 손실과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즉 늪지대 돌파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반면 K2 전차는 현존 운용 중인 3.5세대 전차 가운데 유일하게 ISU 유기압 서스펜션을 사용하는 전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K2 전차는 도입 단가도 비싸고 기술적 난이도도 높은 ISU 서스펜션을 장착했던 것일까요? 이는 사계절의 변화무쌍한 기후를 지닌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날씨에 따른 적응력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산악지형, 갯벌, 강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ISU 서스펜션을 통해 K2 전차는 중량, 공간, 기동성이라는 3요소를 모두 향상시켰고 오늘날 K2 전차의 최대 장점이 되었습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사용할 경우 센서를 통해 지형에 따라 서스펜션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야지 기동성과 승차감, 기동간 사격 명중률이 향상됩니다. 포각을 위한 차체 자세 제어 능력은 ISU가 가져오는 여러 이점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진흙이 많은 동유럽 지형에서는 ISU 서스펜션처럼 유기압 실린더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각각의 바퀴나 트랙이 지면과 더 밀착하게 유지되며 불균일한 지형에서도 최적의 트랙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또한 차량의 하중을 특정한 바퀴나 트랙에 골고루 분산시킬 수 있어 늪지대를 돌파할 수 있게 해주며 특정 지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 차량이 미끄러지거나 매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K2 전차에는 세계 최초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개발하여 적용한 것도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 DTTS는 전차 궤도의 순간 장력을 측정하여 일정하게 조절하도록 하는 장치로 주행 중 접지하는 노면의 형태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궤도 장력을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는 기능을 하죠. 폴란드가 K2 전차를 무려 1000대나 도입하기로 한 데에는 이러한 K2 전차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는 수바키 회랑의 지형에서 K2 전차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수바키 회랑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약 100km의 육상 통로를 말합니다. 이 통로는 발트 3국과 다른 나토 동맹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육상 경로여서 이곳이 차단되면 발트 3국은 고립될 위험이 있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국 발트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등이 배치된 역의 영토 칼리닝그라드가 동맹국 벨라루스와 수바키 회랑을 통해서만 육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하고 싶은 요충지이고 나토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 그룹 용병들이 수바키 회랑으로 진격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곳의 지형이 장갑 차량이 진입하기에 매우 까다롭다는 데에 있습니다. 수바키 회랑은 폴란드에서 가장 추운 구릉 지역 중 하나로 그 광대한 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수많은 강, 계곡, 호수, 숲 그리고 습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럽정책분석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의 토양은 언덕이 많고 숲이 우거진 지형에 비가 오면 쉽게 진흙으로 변하여 무거운 중장비가 투입되기 매우 까다롭다고 전하였는데요. 덕분에 러시아군의 진입도 어렵겠지만 만약 먼저 러시아가 회랑을 점령하게 되면 해당 지역
지역을 탈환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험지 돌파 능력을 갖춘 K2 전차에게 있어 이곳은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K2 전차를 배치한 위치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마주보는 제16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폴란드가 보유 중인 레오파르트 2A5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남동쪽 방면에 위치한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되어 있죠. 18 기계화 사단의 책임 지역은 K2가 배치되는 16 기계화 사단 주둔 지역보다는 지형적 조건이 다양하지 않은데요. 이는 강과 호수, 산지, 늪지대 등이 더 적다는 뜻이고 K 시리즈 기갑 전력이 가지고 있는 ISU 서스펜션의 능력을 폴란드가 극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K2 전차를 운용 중인 폴란드 포병대들은 ISU 서스펜션에 대한 우수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극찬하고 있는 상황이죠. Już dużo polskiej armii. Dzisiaj sprawdzimy, jak sobie radzą. Zresztą proszę zobaczyć. Czołgi K2 należą do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w Morągu, a stąd do granicy z Rosją jest zaledwie kilkadziesiąt kilometrów. A po ostatnich prowokacjach wzmacniana jest cała wschodnia flanka NATO. Tak spektakularnie wyglądają możliwości K2, ale to hydropneumatyczne zawieszenie to nie tylko większy komfort dla załogi, to przede wszystkim większe zdolności do obrony szkody, ukrywanie się i większy kąt podniesienia działa. Wyjątkowo skuteczny i wyjątkowo mobilny. Automatyczne zawieszenie, które zwiększa możliwości czołgu w każdym terenie. Większe możliwości, hydropneumatyka pozwala nam na ustawienie płaszczyzny czołgu, ciągnąć do góry, można go podwyższyć zawieszenie o 10, można go przełożyć na bok, lewy, prawy, można podnieść przód, można podnieść tył. Celniejszego strzału podczas jazdy oraz uniknięcie kontrataku po oddaniu. Czołg jest bardzo zwinny, jak na czołg swojej klasy. Najmobilniejszy z nich wszystkich, ponieważ jest także najlżejszy. 이러한 K2 전차의 장점은 비단 폴란드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동유럽 전체의 기후와 지형 조건에 가장 잘 맞는 K2 전차이기에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8월 19일 루마니아 디펜스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국방부에 K2 전차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고 전하였는데요. 현대로템의 이희성 부사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K2 전차는 5년 전 중동 사막지대의 극한 고온 조건에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였고 2년 전 노르웨이에서 극한 저온 조건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1년 전 폴란드에서 동유럽의 늪지와 호수에서의 테스트를 성공하였다. K2 전차는 다른 주력 전차보다 10톤 이상 가볍고 화력은 동등 이상이다. K2 전차가 세계에서 가장 민첩한 전차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K2 전차가 이렇게 팔릴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1000대 수출은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2000년 초반 말레이시아 신형 전차 도입 사업 당시 폴란드 전차에 밀려 한국 K1 전차가 수주를 실패했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K1 전차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안한 폴란드의 PT-91 전차가 최종 승자가 되었었죠. K1과 경쟁에서 이긴 PT-91은 폴란드가 면허 생산한 T-71을 기반으로 개발한 3세대 전차입니다. 그러나 PT-91은 폴란드군에 공급된 233대를 합해 총 281대를 끝으로 양산이 종료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후 독일이 여유로 보관하던 250대의 레오파르트 2A4를 염가에 넘겨줬기 때문이었죠. 20년 전에 PT-91이 말레이시아에서 K1을 누르고 승자가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폴란드는 1000대의 K2를 도입하면서 그 상황이 완전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격세지감이란 말이 딱 들어맞죠. K2 전차가 폴란드 수출에 이어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에 팔리게 되면 이러다 정말 동유럽 표준 전차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동유럽을 김치에 싸서 드셔보세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